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오늘은 도시 속에서 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워낙에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어하는 물질입니다. 자, 어딘가에서 금을 뽑아내서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금을 녹여야만 할 겁니다. 금을 녹일 수 있는 가장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물질이 왕수라 불리는 산성물질이라는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왕수에 금을 넣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녹아서 우리가 용액의 상태로서 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반응에서 관심 있게 볼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금은 일반적으로 내산성이라는 성질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질산이나 황산이나 혹은 염산 같은 물질에 넣었을 때 절대로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수의 경우에는 반응성이 높으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염화이온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서 물에 녹을 수 있는 염화금이라는 물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강한 산이 아니라 금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바로 시아나물, 사이아나이드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이 금을 효과적으로 녹이게 됩니다. 자, 이 시아나물이 흔히 사용되는 것은 광산에서 금을 추출할 때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돌을 부셔가지고 그 사금 같은 형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의 돌에서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부순 돌에다가 사이아나이드라는 CN이라는 이온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붓게 되면 금들이 모두 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용액만을 모아서 전기화학적으로 혹은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환원을 시키면 금속으로서의 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반응 역시 금과 CN이라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이아나이드란 이온이 만나 물에 아주 잘 녹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굳이 산에서 광석을 채취해서 녹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숨겨진 금을 모으는데 유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도시광산이라고 부릅니다. 도시광산의 주된 채굴지는 어디냐? 바로 버려진 수많은 전자기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에는 0.31g의 금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자기기 속에 들어있는 인쇄회로 기판 1000kg, 곧 1톤에 있는 금을 모았을 때 우리는 1.5kg의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톤이라는 수치가 너무나도 거대하게 느껴지지만 효율을 생각해 본다면 광석에서 금을 얻는 금광에 비해서 약 800배가량의 높은 효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시광산 속 어디에 금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는 조금 전 말씀드린 PCB라고 줄여서 말하는 인쇄 배선 회로 기판 속에 금이 아주 많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노란색으로 회로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이 노란색들이 모두 다 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CPU를 비롯한 램이나 트랜지스터, 마더보드, 심지어 연결 부분에 있는 핀까지도 거의 모두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광산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봤던 사이아나이드, 시아나물을 이용하는 맥아서 포레스트 프로세스라는 공정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 방식은 사실상 광석에서 금을 얻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금광에서 광물을 분쇄한 이후에 시아나물이 들어있는 저장고로부터 다량의 시아나물을 넣어서 녹인 이후에 최종적으로 금을 얻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대량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 방식에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사용해야만 하는 포타슘 사이아나이드 혹은 소듐 사이아나이드라고 부르는 시아나물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포타슘 사이아나이드라는 시약 이름이 쓰여 있고요. 딱 봐도 굉장한 경고심을 주는 문양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은 금속이나 신체에 대한 부식성을 갖는다라는 표기이고 그 위에는 물에 혹은 땅에 유출되었을 때 환경적인 독성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누구나 위험하다 느낄 수 있는 해골 표시는 급성 독성으로서
바로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말하고, 몸이 파괴되는 듯한 이 문양은 건강에 유해성을 갖기 때문에 바람을 일으키거나 특정 장기의 독성을 보이거나 혹은 생식 능력을 없앤다라는 표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해도 화학 물질은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여길 수가 있지만, 포타슘 사이아나이드라는 물질의 이름을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물질과 같은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시안화 포타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다른 말로 포타슘을 칼륨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시아나 칼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근데 시안이라는 말에 사이안이라는 말이 이 네모 상자처럼 청록색, 청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산이라는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물질의 다른 별명이 청산가리입니다. 먹게 되면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극독성 물질인 청산가리가 광산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메가서 포레스트 방식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실험실이나 작업장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 무엇이겠느냐? 역시나 왕수를 사용하는 아쿠아레기아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혹은 다른 매체를 찾아봐도 수많은 예시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왕수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간단하다면 우리가 이 영상으로 함께 알아보고 있지 않겠죠. 전자 부품이 있었을 때 이 속에는 금만이 아니라 은과 팔라듐, 백금을 비롯한 귀금속이 있고, 또 산소와 만나서 쉽게 산화되는 일반적인 물질이라 불리는 베이스 메탈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석이나 니켈을 비롯한 다양한 금속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순수하게 금만이 아니라 여러 불순물도 있기 때문에 진한 질산을 처리해서 녹을 놈들을 녹이고 나머지를 분리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은 질산에 녹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전자기기에 붙어 있을 겁니다. 자, 분리를 한다면 녹색으로 표시된 용액들이 분리될 것이고, 또 반대로 기판 그대로의 침전물이라는 덩어리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이 용액 속에도 분명 유용한 물질이 들어있겠죠. 여기에 진한 염산이라는 위험한 물질을 넣는다면 은과 염화 이온이 만나서 하얗게 가라앉는 염화은이라는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 물질만 조금 더 정련을 하면 우리는 은을 분리할 수가 있고, 그 외의 용액들은 다시 한번 남겨지겠죠. 이번에는 금의 위치로 가봅시다. 금을 녹이기 위해서 드디어 질산과 염산의 혼합물인 왕수를 넣어서 금이 녹은 용액을 얻게 됩니다. 이 용액에 적절한 환원제를 처리한다면 녹았던 금이 다시 한번 금속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용액들은 분리가 됩니다. 이 용액 속에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귀금속이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염을 넣어서 분리를 내주고 나머지는 모두 폐수로 처리됩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이 사용되고요. 질산이나 염산 같은 경우엔 강한 부식성과 더불어 인화성을 갖거나 그 외에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이 방식을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역시나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하나 더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왕수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 물질이 다른 종류는 없을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셨겠지만 왕수는 종류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왕수의 핵심적인 작동 원리만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강한 반응성을 가지면서 염화이온이 매우 많이 존재했을 때 그들의 반응으로 금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였죠. 자, 결국 일반적인 왕수 같은 경우에는 진한 질산과 진한 염산을 혼합하게 되고, 질산과 염산이 차지하는 비율 이외에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물에서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 있죠. 경우에 따라 물이 아닌 유기용매에서 쓰는 경우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게닉 아쿠아레기아라는 유기왕수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것은 2010년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용매로서는 피리딘이나 다이메틸 포마마이드라는, 줄여서 DMF라고 부르는 물질을 사용하고, 여기에 염화이온을 공급하기 위한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라는 물질을 혼합해서 쓰게 됩니다. 자, 붉게 표시한 이유는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유기왕수가 역시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물에서 하는 왕수보다도 강산성 물질의 혼합물보다도 더욱 위험합니다. 자, 사이아닐 클로라이드의 특징은 물에 닿으면 염화수소 기체와
이산화황이라는 유독성과 고약한 냄새를 가지면서 몸을 부식시키는 물질을 엄청난 속도로 발생시키고요. 이 물질을 얻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리튬 배터리를 분해하면은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오닐 클로라이드는 신경가스의 제조에도 쓰이고 이 물질 자체가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화학 무기 금지 협약에 스케줄 1, 2, 3로 위험성을 구분하게 되는데 스케줄 1의 경우에는 확실히 화학 무기를 만드는 재료면서 그 자체도 독성 물질인데 그 무기 이외에 쓸모가 없는 물질들이 1에 해당하고요. 2는 당연히 그것보다 조금 더 쓸모가 있는 거. 그리고 사이오닐 클로라이드가 포함된 스케줄 3는 화학 무기 자체이거나 화학 무기 제조에 쓰이지만 그 외에 쓸모도 있기는 있는 물질로서 구분이 되는 거죠. 결국 유기황수를 썼을 때 우리가 어정쩡하게 전자기기를 씻은 다음에 넣었다. 그럼 독극물들이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바로 약한 왕수라는 흥미로운 내용이 최근에 연구된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DMF를 용매로 쓰고 비교적 흔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염화구리라는 물질과 염화칼슘이라는 가루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염화이온이 다량 존재해서 금과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자, 이들을 좀 더 직관적으로 비교하자면 왕수의 경우에는 충분히 위험하고 반응성도 높고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질산과 황산은 비교적 저렴한 물질이기 때문이죠. 유기왕수의 경우에는 정말로 위험하고 반응성도 높지만 사용하는 물질들의 가격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약한 왕수는 정말 위험하지 않은 편이고요. 일부러 맨손을 넣지 않는 한 금 이외에 많은 것을 녹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격적으로 유용하고 쓸모가 있는 안전한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1년에 나온 이 마일드 아쿠아레기아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자면 이전에 사용되던 많은 전자 폐기물로부터 금을 추출하는 방식들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위험한 사이아나이드 물질들을 사용하거나 전기적인 방식으로 염소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초임계수를 이용한 전처리 같은 아주 어려운 과정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이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는 마일드한 방식은 단 10분 만에 75도라는 위험하지 않은 온도에서 물질들만으로 99%가 넘는 금을 뽑아낼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DMF에 각각의 물질을 넣은 곳에 전자 폐기물을 넣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금은 이온의 형태로 녹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단순히 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산성도가 변화하면서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서 녹았던 금이 다시금 금속으로 돼서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용액들은 폐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농축시켜서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장점 역시 있죠. 결과를 보자면 전과 후에 비교해서 확실히 금색만 사라지고 다른 금속은 남아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표면 부분을 어떠한 원소가 들어있을까를 분석해 봤을 때 분리하기 전에는 AU, 금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에 신호가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를 한 이후에는 금이 모두 사라져서 얻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분리된 금은 심지어 나노물질의 형태로서 바로 얻어지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온도를 가해 녹여서 다시 굳힌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빛의 금속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왕수의 경우에는 염화 이온들이 들어갔을 때 물 분자와 만나 수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물에 의해 보호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물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염화 이온과 금들이 만나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효율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버려진 전자제품은 금광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무게 대비 금의 추출만을 본다면 금광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자제품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환경적, 인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왕수들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우리는 약한 왕수라는 물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